안녕하세요. 건강과 뉴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포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 중인 김신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뇌손상을 가진 입원 환자의 1차적인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집단 미술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초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7명씩 실험군에게 집단 미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뇌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가족 1차적인 돌봄 제공자에 있어서 그들의 우울과 부담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효과를 본 것입니다. 본 연구는 유사 실험 연구이고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개의 재활병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총 참여한 대상자는 41명의 1차 가족 돌봄 제공자였습니다. 집단 미술 치료는 일주일에 3번 월수금 1시간씩 2시에서 3시 사이에 연속해서 12회 그러니까 4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실험군은 20명이었고요. 그리고 대조군은 21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군도 똑같이 21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후조사에서 실험군이 한 명이 사후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명,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본 결과 우울에 있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 사후로 했을 때 우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죠. 그렇지만 실험군과 대조군을 봤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요. 대신 부담감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부담감은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유의하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미술 치료가 대상자에게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그 뇌손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뇌손상이라는 거는 어떤 그 뇌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적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경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겁니다. 이렇게 뇌손상이 되면은요, 신체적인 불능 상태, 걸음, 보행 장애가 온다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불능이 오게 됩니다. 뇌손상으로 인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뇌손상은 3번째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암이고요. 2가 2번째가 심장질환입니다. 이렇게 뇌손상이 오면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움직임의 장애, 마비, 그리고 언어 장애도 오고요. 물론 감각이나 인지의 손상도 오게 됩니다. 뇌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왔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런데 이런 손상들은 상당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게 되고 일상생활 전체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도 힘들지만 그 옆에서 그 돌보는 환자를 돌보는 그 케어기버,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서도 누가 아프신 분을 보면 1차적인 돌봄 제공자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이 다 힘들게 돌보기는 하지만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낮이나 심지어 밤새도록 그렇게 돌봐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병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도 부담감도 크고 우울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프면 환자에게만 주로 관심을 기울였죠. 근데 병원에서 어떻습니까? 이 가족들조차도 1차적인 돌봄 제공자는 수면의 장애를
하게 되고요. 얻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케어기버도 건강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크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부담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을 보면은요. 가장 흔히 이러한 장기간의 케어기버에 있어서 돌봄 제공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심리학적인 가장 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프 에피커시라는 거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주요 변수를 그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 치료라는 거는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 아트 세라피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아트 세라피, 집단적으로 하는 미술 치료를 본 연구에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룹 세라피하고 아트 세라피를 같이 합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룹 아트 세라피에 대한 메리트,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어떠한 무엇인가의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하게 됨으로써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러한 예술 활동,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이러한 그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습니까? 1차적인 돌봄 제공자가 다 가족들이 뇌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그 병원 환경을 보면은요, 항상 그 가족들이 항상 있죠. 환자 옆에 잠시라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간병인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간병비도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1차적인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룹 아트 세라피, 줄여서 GAT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AT가 어떤 그런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에 있어서 어떤 우울, 그리고 부담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이론적 기틀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실험 연구이고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제 이러한 그 샘플링으로 42명을 샘플링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범주로는 프라이머리 패밀리 케어 기버를 했고요. 브레인 인저리로 입원한 그런 환자에, 그리고 이전에 이러한 그룹 아트 세라피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외 기준은 뭐였냐면, 만약에 대상자가 어떤 우울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울 디스오더의 다이그노시스를 과거에 받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의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다 21명씩 배정을 했는데요. 실험군에 있어서는 포스트 테스트에서 한 명이 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20명, 대조군은 그대로 21명으로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이 리크루트를 할 때요, 그 병원에 이런 그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만나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시차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차가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조군한테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대조군의 조사가 다 끝나면 그 후에 실험군에게 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대조군에게도 만약에 그룹 아트 세라피를 원하면은 실험군이 끝난 다음에 14명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조군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에게 어떤 그룹 아트 세라피 인터벤션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21명씩 했고 그 다음에 12회 일주일에 3회 4주 동안 했습니다. 한 명이 드롭됐고요. 그 다음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를 했고 프리테스트를 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의 어떤 동등성 검사를 했습니다. 메인 베리어블은 여기 세 가지 우울과 부담감과 셀프 에피커스였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의 문항 수입니다. 디프레션은 20문항, 부담감은 25문항,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24문항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도구에 대한 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구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문항으로 측정을 했고 4점 척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네가 몇 번 이런 문항에 대해서 우울을 느꼈는지를 받고 신뢰도 검사를 했습니다. 0.85가 나왔고요. 부담감에 있어서는 1993년에 개발된 도구를 했고 25문항이었고 그리고 5점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 신뢰도 크롬바 알파는 0.84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말씀드린 대로 24문항으로 측정을 했고요. 5점 척도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보았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그런 7명으로부터 이러한 도구가 본 연구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서 컨텐트 밸리디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 보조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조원은 그 간호사로서 일반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2년간의 임상 경력이 있는 학사의 그런 그 연구 보조원에게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룹 아트 세라피에 대해서 인터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2회로 했고요. 이 그룹 아트 세라피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에서 5회차, 6에서 9회차에서 4주 동안 총 12회로 해서 종결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4주 동안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시간씩 월, 수, 금, 요일에 2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기가 대상자들이 또 환자를 계속 돌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그런 한가한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그 그룹 아트 세라피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다시 그 여기 계신 교수님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들이 이제 한 내용입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동등성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다 동등하다는 거를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P값이 다 동등하다가 유의한 게 없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봤더니 아트 세라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군과 대조군 유의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사전 사후로 페어드 테스트를 해서 봤을 때는 유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봤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고요. 자기 부담감은 감소를 했고 실험군에서 효능감은 훨씬 더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룹 아트 세라피가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부담감은 줄이고 셀프 에피커시는 올린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룹 아트 세라피라는 것이 상당히 비용은 적게 드는 거거든요. 로우 코스트입니다. 비용도 적게 드는데 또 대상자에게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대상자들도 이거를 쉽게 억셉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예술 작품을 나중에 이제 다 전시를 하고 사진을 찍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 아트 세라피라는 거는 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대상자에게 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어떤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이제 이것이 그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편의 표지 방법에 의해서 사용한 방법이라는 거. 본 연구는 G파워를 통해서 샘플 사이즈를 정해서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회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왜냐면은 대상자들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을 예상했는데 조금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